자, 그래서 좀 어렵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표본 공간 전체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 보통 S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전체 개수를 어떻게 세느냐? 주사위를 한번 던질게요. 그러면 주사위를 한번 던진다 그러면 주사위가 총 면이 몇 개죠? 6개죠. 그러면 주사위 한 개가 갖고 있는 번호는 총 몇 개가 있어요? 주사위 한 개가 번호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1번부터 6번. 그죠?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전체 개수라니까. 주사위가 갖고 있는 전체 개수는 몇 개예요? 1, 2, 3, 4, 5, 6. 총 몇 개예요? 6개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6개. 알죠? 자, 동전을 한 번 더, 동전은 뭐가 있어요? 개수가? 앞면, 뒷면. 물론 가운데 탁 떨어지면 가운데 세운다. 이런 거는 또 간혹 있겠지만 확률이 그렇게 드물겠죠. 어쨌든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반복을 해요. 동전을 2번 던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동전을 2번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면이 앞면 나올 수가 있겠죠. 같이 합쳐서. 2번 던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합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총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뭐예요? 4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전체 몇 가지 종류냐? 전체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주사위를 2번 던져요.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한 숫자가? 몇 가지? 앞에 6개, 뒤에 6개 해서 곱해주면 되죠? 자, 잘 보세요.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더하라 그랬어요? 곱하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더하라 그랬어요? 곱하라 그랬어요? 곱하라 그랬죠?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갑시다. 자, 이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매장에 손님이 한 명 왔어요. 그럼 차를 살까 안 할까?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어요? 왔을 때 샀다? 안 샀다? 2가지 경우뿐이 없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2예요. 샀거나 안 샀거나. 맞죠? 그 중에 샀다 그러면 2분의 1. 안 샀다 그래도 2분의 1이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이면 어떻게 돼요? 5명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공간은 샀다. 5명이 다 샀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1명만 살 경우도 있고, 4명만 사고 1명은 안 살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겠죠? 계산하기 어렵죠? 그죠? 이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통계학자가 이거를 잘 계산할 수 있도록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이 규칙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엄청나게 복잡해지죠? 뭐냐면, 우리가 뒤에, 통계에서 뒤에 이제 뭐가 나오는데, 그걸 왜 배우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배우느냐? 그냥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수학에서는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아니고 경우의 수라는 건, 야, 좀 계산 좀 하자. 전체가 몇 개야? 내가 관심 있는 건 몇 개야? 야, 이렇게 계산하려니까 도저히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너무 복잡하다. 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이거예요. 자, 사건 공간이 이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뭐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관심 있는 결과죠. 그래서 뒤에 다시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A, B, C, D로 하는데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얘가 뭐예요? 얘가 전체 개수. 그 중에서 홀수가 나온다? 얘가 내가 보고 싶은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주사위를 한 번 던졌으니까 아까 전에 전체가 6개죠? 그 중에 홀수가 몇 개가 있어요? 1번, 3번, 5번이 홀수죠? 총 3개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전체가 몇 개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게 몇 개가 있고 이거를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 말이 어려운데 그냥 몇 개 있어. 이 말을 경우의 수라고 붙이는 겁니다. 통계에서 계속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표본 공간, 사건, 경우의 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게 몇 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몇 번 나올 수 있어? 카운팅 세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능성은 0에서 1 사이에요. 왜냐하면 전체가 6개인데 6개 다 나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이 나오죠. 근데 전체가 6개인데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 0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0에서 1 사이의 값을 항상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전체가 몇 개예요? 6개. 주사위를 한 번 던졌다? 그러면 전체가 6개가 있다. 그 중에서 홀수가 나온다 몇 개냐? 3개다.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개냐? 전체 6개 중에 3개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0.5다. 2분의 1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동전 2번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오는 경우는? 동전 2번 던졌다? 앞면, 뒷면, 이렇게 해봤더니 총 4개가 있더라. 4개가 나오더라.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건 딱 한 번뿐이 없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4분의 1이더라. 이겁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이거는 손가락 10개면 돼. 그죠? 손가락 10개면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확률을 가지고 고전적 확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확률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 가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능성이 뭐냐. 17세기 말에 이 도박을 하는데 이 도박에 누가 이길 건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은가. 그래서 파스칼, 페르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학학자들이거든요. 수학 교과서에 많이 봤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우리가 카드 게임을 하는데 어떤 패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알려준 겁니다. 계산을 해서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발생 가능성이 뭐냐? 어떤 패가 이길 가능성이 높으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쭉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5카드라는 거거든요. 5카드. 총 카드는 52장이 있어요. 색깔별로 13개씩. 그죠? 카드 게임 안 해본 사람 없죠? 그죠? 원카드든 뭐든 카드는 다 한 번씩 해봤죠? 자, 그러면 총 52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 중에 내가 7번을 뽑을 확률, 스페이드 7번 뽑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가 몇 개예요? 카드 52장이죠. 스페이드 7번은 몇 개 있어요? 스페이드 7번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면 카드가 잘못된 카드죠. 무조건 한 장씩뿐이 없어야죠. 맞죠? 한 장씩 있어야지 2장 있으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잖아. 그죠? 52장 중에 모두 다 하나씩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카드는 어떻게 돼요? 뽑힐 확률이 뭐예요? 다 똑같죠. 52장 중에 무조건 한 개뿐이 없죠. 다. 얘가 2개 되면 이제 이거는 잘못된 카드죠. 그럼 반품해야죠.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52분의 1입니다. 얘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죠. 총 52장 중에 한 장씩 있으니까 다 5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론적 확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 증명해봐. 해봤어? 증명해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뭐냐면 해본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동전을 던졌어요. 동전은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이 똑같죠. 그래서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가 앞면, 뒤면 2개 중에 앞면이 하나니까 당연히 2분의 1이죠. 그런데 해봤냐고. 해봤냐고.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 50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앞면이 29개 나왔어요. 25개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2번 또 500번, 이번에 500번 던져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던져요. 요거는 옛날 이제 수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봤대요. 다. 그래서 쭉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24,000번 던졌더니 거의 0.5에 가깝게 나오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점점 많이 횟수를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즉 실험을 계속 많이 하면, 무한히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값이 무슨 확률에 가까워져요? 통계적 확률이 무슨 확률에 가까워져요? 이론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통계적 확률에 의하면 계속 반복해봐. 만약에 24,000번인데 1000만 번 해봐. 그러면 결국은 0.5에 맞출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확률이라는 거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상대 도수의 극한이라, 말이 어렵죠? 통계학자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상대 도수의 극한. 즉 뭐냐면 실험을 계속하면 결국은 그걸 실험을 무한히 반복하면 결국 어디로 가요? 우리가 원하는 이론적인 값에 근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모집단을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집단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능 안 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모집단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모집단은 조사가 불가능해요. 모르는 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표본을 많이 뽑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비슷해. 그 값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는 결국 표본의 특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집단의 특성을 구하는데 결국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확률의 개념을 이용하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모집단을 우리가 근접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확률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뭐 어렵게 가르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무한히 반복하면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그 확률에 근접하게 되는데 그 값을 우리는 맞춰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확률 분포라는 이론 분포가 있어요. 그 이론 분포에 근접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많이 무수히 반복 안 해도 일정 개수만 넘기면 결국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모수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에 근거해서, 이 확률이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이해되셨죠?